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양문석 갈등이 있었었죠. 이거 이제 신문에 이제 그 조선일보에 실어놨는데 그대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문석 갈등 커져도 이재명 그 얘기 그만. 공천 차례는 없다 재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 경기 안산 갑입니다. 거친 논란과 관련해 누구도 노 전 대통령을 비난한 언사를 비판할 수 있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양 후보 문제를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커지자 노 전 대통령 비난은 국민의힘이 원조라며 하사를 일부러 돌린 것이다. 노무현 비하 논란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사항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경의선 숲길 유세에서 취재진과 만나 노 전 대통령에게 막말, 쌍욕 비난한 집단이 있다. 기억하나? 라며 2004년 한나라당 국민의힘의 전신 현역 의원이 참여한 극단 여의도가 무대에 올린 연극 환생 경제를 언급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 풍자극을 표방한 해당 연극에서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욕설이 섞인 대사를 연기해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왜 그런 것은 문제 삼지 않느냐? 왜 갑자기 국민의힘이 노 전 대통령 조롱에 흥분하고 노 전 대통령을 위하는 조직이 됐나라며 자신들이 과거에 한 발언부터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사인 곽상환 종로구 후보와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각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 자신들 발언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하던데 동의한다며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희롱한 국민의힘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친노, 친문 진영이 반발해 일종의 집안 싸움으로 번진 양 후보 거취 문제를 다루면서 국민의힘 탓을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양 후보 공천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발언이 지나쳤고 사과를 해야 한다. 과거에도 사과를 했던 걸로 안다. 또 사과를 하고 있다면서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에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 건은 정치인이 정치인을 비판한 것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그 얘기는 그만하자고도 했다. 양 후보의 거취 문제로 당내 갈등이 계속 커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공관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도덕성 문제에 대해 특히 일부 의원들도 여러분이 최하점을 주고 사실 경선 자격을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관위에서 논란 끝에 그냥 통과가 됐고 임혁백 공관위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빨리 논란을 종식하고 여러 가지 선당 후사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진 사퇴 등 양 후보 공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내 힘을 실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거 홍익표 이제 얘기죠. 전날 양 후보의 면전에서 자진 사퇴를 주문한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며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양 후보가 2007년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노 전 대통령을 비난하며 가면쓴 미국이라고 표현한 기고문도 새로운 논란이 됐다. 그와 경쟁한 전해철 의원은 양 후보 막말은 실수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자 인식의 표출이라며 그 빈도와 말의 수위, 내용은 문제에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양 후보는 이날 아침 봉화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권양숙 여사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방송에서 안 계신 노 전 대통령에 애달파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에게나 좀 잘하라고 이걸 가지고 후보직을 내놔야 하느니 마느냐 하는 것은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다.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것은 이제 저는 뭐 이재명 이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는 누구도 뭐 지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생각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자기 식구를
철저하게 감싸고 있는 거. 이걸 느낀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공천을, 그것도 이제 뭐 정상적이든 정상적인지 아니든 하여간 공관위에서 이렇게 공천을 받았으면은 그거 밀고 나가는 배짱도 있어야 돼. 실은. 그러니까 당대표부터 이렇게 해갖고 자기 식구들을 감싸줘야 안심하고 나머지 기관에 갔다가 자기 선거에 몰두하고 할 텐데. 이것도 자기 당끼리 얘기한 것도 국민의힘 쪽에다가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방어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갖다 지지하고 거기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저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게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같은 팀끼리는 이렇게 뭉쳐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한테 지탄을 받아온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자기 식구들한테는 신뢰를 얻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사에서 이제 보면은 한 나라를 세우거나 이런 큰 뭐 이렇게 정치인들, 뭐 요즘 뭐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봐도 마찬가지죠. 중국말로는 흑우라고 그러죠. 얼굴이 두껍고 뱃속에는 검은 생각이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만이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다. 이제 중국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거기에 또 거기 보면은 솔직히 이제 유방하고 항우하고 비교해 보면은 유방은 완전히 동네 시정 잡배 같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항우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우는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힘이 센, 지금도 뭐 항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 전쟁에서 이제 유방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우의 어떤 이제 뭐 다른 또 부족함도 있어요. 자기 이제 뭐 삼촌을 갖다가 의심을 하고 다른 사람들 충동절에서 넘어가고 하는 거 있죠. 유방은 아주 그냥 뭐 시장 접배처럼 살았지만은 거기에서 맺어진 그 사람들하고의 아주 관계가 서로 목숨을 내놓을 만큼 하죠. 그러나 결국 유방도 나라를 세워놓고는 자기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 하나씩 다 제거하죠. 그래 이제 장냐가 소아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소아는 유방 밑에서 행정을 담당했고 장량은 전략을 담당했는데 장량이 나라를 다 세워놓고 유방 몰래 떠나버리죠. 지금 이제 장가게라는 데가 중국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는데 이제 일설에는 장가게로 장량이 숨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자방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의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지만은 유방 저 사람이 자기 후손들 위해서 나를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미리서 떠났어요. 그 정도 유방은 흑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원장, 대표적으로 중국 역사의 주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울 때 여러 세력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악랄하고 간사하고 교묘하고 해가지고 주변을 다 정리를 하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처럼 이제 개방되고 개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이런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대권을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막 국민의힘에서 뭐 도태우라든가 이런 장해찬이 같은 친구들을 공천을 주워놓고도 다시 쳐내고, 그것도 막 그런 거 보면은 이재명 이 대표 이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자기가 한번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느낌을 주네요. 잠깐 아침에 생각해본 느낌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